네, 자, 토요일 밤 8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긴장하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실타를 많이 갖고 탈영했기 때문에 그 지역, 강원도 고성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어쨌건 결론이 났습니다. 43시간 만에 총기 사건, 결국 자살 시도까지 갔는데 관련된 소식 좀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피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했던 임병장. 오늘 가족들이 투항을 계속 설득했는데 결국 자살을 시도했죠. 군 당국에 체포된 이후에 현재 강릉에 있는 병원에 이송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전인 오후 5시 반쯤 임병장이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군 구급 차량에서 내린 임병장은 푸른 모포를 얼굴까지 덮고 간이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임병장은 곧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군과 대치하던 임병장은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약 7, 8m 거리에서 투항을 설득하던 중 소지하던 K2 소총을 자신에게 한 발 발사한 겁니다. 총에 맞은 부위는 가슴 윗부분,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출혈은 많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체포된 임병장은 헬기로 이곳 강릉에 후송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태백산맥 주변 날씨가 좋지 않아 헬기 운항이 힘든 만큼 이곳 강릉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5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남긴 동부전선 창극은 43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결국 자살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긴박한 설득 또 총격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득 작업 이건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된 건 43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40시간 정도를 그 임병장과 군이 대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307 특공대라고 고도의 훈련을 마친 특공대가 진압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 진입을 직접 시도를 하지 않고 버텼는지 그 지점에 좀 의문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어제 밤에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네. 군견 등을 동원하면 충분히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덮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또 하지 않은 게 아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수색 작업을 하던 이 네.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5인 사고 격발로 한 사람이 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끌다가 사고가 자꾸 난 게 아니냐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점이요. 네. 지금 임병장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던 바로 그 숲속 그 지점입니다. 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채널A 기자의 모습 쭉 보고 계신데 바로 이 지역 부근에서 네. 자살을 시도하고 마지막 최종 대치를 했던 거군요. 저 지점은요, 어제 총격 사건을 벌였던 곳과 5km 떨어진 곳인데, 날이 어두워진 사이에 임병장이 홀로 네. 아마 5km를 직접 혼자 주파해서 저기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네. 누군가가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면 항상 그 부모님이나 가족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설득을 네.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요, 네. 사고가 나고 다음날 22일, 네. 22일에 군부대에 임병장의 부모님이 와서 현장에 데려다 달라면서 이 부대장과 욕설을 오가는 언쟁이 벌어집니다. 아니요, 임병장의 부모님과 부대장 사이에 욕설을 네.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고. 예. 그러면서 그 욕설과 언쟁 끝에 네. 마지못해 나중에 이제 뒤늦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을 네.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어떤 설득이나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킨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반엔 그랬는데요. 자, 투항 권유받다 결국 자살했는데 대치 중에 나눴던 가족과 임병장의 대화가 공개가 일부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아침 네. 8시에 임병장이 울면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군 측에서 전화기를 던져줬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 대치 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이제 부모의 심정이 무너진다. 그만두고 자수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병장이 나는 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돌아가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 시도 후에 이제 군에 생포가 됐는데 네. 그 생포 이후에는 이제 임병장의 부모가 네. 인내심을 갖고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라고 네. 이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이제 욕설을 오가면서 많이 언쟁을 벌이고 그랬지만 결국 이 군이 끝까지 노력을 하긴 했나 보군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군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반드시 처음에 22일 밤에는요. 사살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설득과 생포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드시 생포해서 인터뷰나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네.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의 일이 더 큰 급선무였기 때문에 생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아마 저 부모님이 도착한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곧 정기 휴가도 가고 9월이면 제대도 하고 전역하는데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네.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런 거를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시겠죠. 그렇죠. 뭐 정황적으로만 보면요. 말년 병장입니다. 네. 이제 곧 말년 휴가도 가고 군 생활을 모두 털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정황적인 상황에서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부모님도 아마 군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임명장 내 쪽으로 어떤 정신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내게 종이와 펜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뭔가를 적었다는 것 같은데 네. 유서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 부모님이 설득을 했을 때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던 점 네. 그리고 오전에 이제 군에서 전화기를 던져주면서 네. 전화기를 던져줬다는 거는 그만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빵과 우유 같은 음식물도 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주고 먹을 거를 먹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네네. 그때 또 임병장이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심리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걸 결심하고 유서를 남기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네. 추측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 종이에 뭔가 메모를 썼다라는 그 메모는 지금 군 측에서 입수를 해서 보관을 중인데 아직 네.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오늘 급박한 상황 끝에 자살 시도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봤는데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23살 방송통신대학 1학년에 재학 중에 입대한 이 청년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관련된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위 확인하겠습니다.